최근 월가에서는 9월 FOMC에서 B컷의 금리 인하 후 앞으로의 경기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반영하듯 최근 뉴욕 증시도 3대 지수 모두가 박스권에서 보합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라면 누구나 1995년 당시와 같은 보험성 금리 인하 사이클을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경기 연착륙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금리톡의 주제는 연준 통화정책 재조정의 의미, 경기 연착륙이 회의적인 이유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피벗이 아니라 재조정, 95년 사이클과의 상이점, 그리고 트라이앵글 법칙의 방향성 등의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금리톡의 우보 박사입니다. 지난 FOMC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끝난 후 CNBC는 연준이 새로운 키워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리캘리브레이션, 즉 재조정이라는 새로운 전문 용어입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용어를 무려 8번이나 사용했는데요. 이에 대해 PGIM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톰 포셀리는 파월 의장이 새로 사용한 재조정이라는 키워드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경기 침체 때문이 아니라 경기 확장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러티브를 밀어붙이겠다는 강력한 개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부연 설명하자면 50bp의 B컷의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아니라 오히려 견조한 경제와 강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경기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화정책의 재조정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지난번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그래프에서 빨간색 선이 2021년부터 소비자 물가 지수 CPI, 그리고 청색 선이 연준의 기준금리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2022년 7월 CPI가 9.1%까지 치솟았고 연준은 이에 대응하여 3월부터 11번 초고속으로 기준금리 상단을 5.5%까지 인상하여 14개월 동안 동결시켰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CPI는 2.5%까지 하락했는데요. 여기까지를 조정, 즉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금리의 정점에서 지역적 수준의 고금리를 50bp B컷으로 인하하기 시작하여 중립적 상태로 이행하는 과정을 재조정, 즉 리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경기 침체를 우려한 피벗이 아니라 기계의 눈금을 다시 측정하듯이 정책을 재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 파월 의장이 새로 내던진 통화정책의 재조정이라는 전문 용어는 앞으로 학계에서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은 재조정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책적 접근 방법은 다음에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해당 문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즉 통화정책의 기조를 재조정하는 것은 경제와 노동시장을 강하게 유지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까지 더 낮추고 더 중립적인 상태로의 전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구에 함축된 정책적 접근 방법은 첫째로 점진적 조정입니다. 금년 내 50bp 그리고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4번 100bp 인하하는 것으로 이미 점도표에 찍혀 있죠. 처음에는 B컷으로 시작하지만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균형적 접근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상방 위험과 노동시장의 하방 위험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동시에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중립적 위치로 복귀입니다. 지금까지 유지했던 고금리의 제약적 수준을 완화하여 중립적 장기금리 2.9%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파월 의장이 천명한 대로 통화정책의 재조정을 통해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고
경제 확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까요? 벌써부터 이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BCA 리서치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인 피터 베레진이 대표적입니다. BCA 리서치는 세계 굴지의 경제 연구소 중의 하나로 수준 높고 깊이 있는 연구로 전 세계에서 정평이 나 있습니다.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와 같은 유수의 투자은행의 이코노미스트들이 BCA 리서치의 연구 보고서를 정기 구독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BCA 리서치는 연구소 중에 연구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터 베레지는 경기 연착륙의 회의적이라면서 과거 역사적 사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듯이 2001년 1월부터 3월까지 금리를 총 100bp 인하했지만 한 달 후에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고, 또한 2007년 9월부터 12월까지 금리를 총 100bp 인하했지만 2008년 1월에 대침체기에 진입했습니다. 사실 그 이전 1989년 자산버블 붕괴 당시에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반면에 1995년 당시 연준이 금리 인하 후 경기가 연착륙되고 1년 내에 S&P 500 지수가 약 20% 상승했습니다. 이번에 파월 의장은 통화정책의 재조정을 통해 이와 같은 경험을 되살리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BCA 리서치의 피터 베레지는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1995년의 사례와 다른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긴축 정책의 강도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1995년 당시에는 금리 인상 폭이 300bp에 불과했으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무려 초고속으로 11번에 걸쳐 525bp나 인상되었습니다. 즉 제약적 수준에서 이번 금리 사이클의 강도가 훨씬 컸다는 것이죠. 이러한 압축적 제약 수준의 고금리 상황에서 압박을 받은 한계 기업들의 구조 조정이 당분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둘째로 실업률의 이동 궤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1995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있었던 1994년과 1996년 사이 실업률은 6.6%에서 5.1%로 하락하는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은 반대로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3.4%의 최저점에서 올해 8월 실업률이 4.2%로 상승 궤적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파월 의장과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러한 실업률의 상승이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노동 공급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고 위안을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의 기여도를 보면 이 그래프의 회색 막대와 같이 실업률의 50% 이상이 해고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셋째로 생산성의 상승률이 다릅니다. 1990년대 당시 IT에 기반한 신경제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1990년대에 실질 근원 자본재 주문이 가파르게 증가했지만 현재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비농업 부문의 생산성이 1995년 후 10년 동안 3.1%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2019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생산성은 1.6% 상승에 그치고 있어 거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AI의 자본적 지출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아직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이유에서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1995년 사이클과 상이하므로 통화 정책에 대한 재조정 후 경기의 움직임에 대한 기대가 한쪽 방향으로 지나치게 기울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도이치뱅크의 애널리스트들도 연준이 50bp B컷으로 금리 인하를 가속화할 때마다 나쁜 일이 발생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쁜 일이란 물론 경기 침체 또는 금융위기와 같은 리스크를 말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역사적으로 금리가 정점을 찍고 하락할 때마다 회색 막대의 경기 침체 구간에 진입한 팩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경기 연착륙이 어려운지 최근에 경제지표 몇 개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잭슨홀 기조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의 상방 위험은 감소하고 있고 노동시장의 하방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최대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연준이 통화정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 이 그래프를 보면 확실히 고용시장이 냉각되어 가고 있다는 팩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부인 이직 보고서, 즉 졸츠에서 7월 실업자 1인당 일자리 개수가 1.07개로 급락했습니다. 한때 2개가 넘었으나 지금은 팬데믹 이전 1.19개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래프에서 자발적 이직은 줄고 기업들의 해고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용의 질이 많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파트타임 일자리 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오른쪽 그래프에서 인구 대비 풀타임 근로자의 비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파트타임 일자리가 늘어나고 풀타임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고용시장이 빠르게 냉각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이번 주 초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소비자 심리 지수도 악화되고 있는데요. 9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98.7로 하락했습니다. 이 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지면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자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른쪽 그래프는 일자리가 풍부하다는 응답수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응답수를 뺀, 즉 노동시장의 격차가 12.6%로 줄어들었는데요. 이는 2021년 3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이 수치가 하락하면 노동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노동시장이 냉각되어 가고 있다는 선행 지표입니다. 이상 같은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연준 점도표상의 금리보다도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녹색 선이 점도표에 찍힌 금리의 중앙값이고요. 흰색 선은 금리 선물, 그리고 맨 밑에 자주색 선은 이길물 지수 수합, 즉 OIS 금리를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선물과 옵션 시장에서 올해 75bp, 그리고 내년에 150bp의 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FOMC 위원들이 제시하고 있는 각각 50bp와 100bp보다 훨씬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9월 FOMC에서 통화정책의 재조정으로 50bp가 인하되었지만 경기 연착륙에 대한 불확실성을 그대로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페드워치도 11월 FOMC에서 50bp가 인하될 확률이 61%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와 장단기 금리 역전 해소와 그리고 경기 침체 진입 등 세 가지 변수가 거의 동시에 또는 시차를 두고 움직였습니다. 제가 만든 용어이지만 이것이 거시경제 지표의 트라이앵글 법칙입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듯이 기준금리는 내려오고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되면서 회색막대의 경기 침체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지금의 상황도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었고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가 9월 25일 현재 플러스 0.25%포인트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3월물과의 장단기 금리 차도 빠르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오른쪽에 회색 막대가 그려질지 아니면 1995년 당시와 같이 경기 연착륙으로 이어질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4일과 11월 1일에 발표될 두 번의 고용 보고서가 향후의 통화정책과 경기의 방향성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끝 순서로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유의사항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통화정책의 재조정은 경기 침체 때문이 아니라 경기 확장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로서 정책의 피벗 전환이라기보다는 금리의 점진적 조정을 통한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균형적 접근으로 중립적 위치로 복귀한다는 의미가 담긴 연준의 강력한 내러티브이다. 둘째로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은 긴축 정책의 강도, 실업률 증감 추이,
그리고 생산성 증가율 등의 측면에서 1995년에 사례와 상이함으로 경기 연착륙에 회의적이라는 전문가의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다 졸츠 고용 보고서 둔화, 고용의 질 악화, 노동 수요 감소,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 하락 등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실제로 따라서 역사적으로 기준금리의 하락, 장단기 금리 역전 해소, 그리고 경기 침체 진입이 동시에 진행된 트라이앵글 법칙에 따라 향후 통화 정책과 경기의 방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 후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에 들어가면 전체 방송 대본 스크립트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놓친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업로드 몇 시간 후 댓글에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천고마비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글로벌 경제 지식을 넓히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